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상심리학 종강입니다. 아주 짧고 굵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할수록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버리는 게 안 됩니다. 성격 고치셔야 됩니다. 해리성 장애, 뭐 간단해요. 해리성 장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요. 기억 장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필름이 끊긴다. 필름이 끊긴다. 뭐 술 먹다가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이렇게 필름이 잠깐 끊기는 거 있죠. 갑자기 어저께 집에 어떻게 왔더라? 이런 증상. 뭐 전문적인 의학 용어에서는 해마가 끊겼다, 다쳤다 이런 현상이 되는데 기억장애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장애 나오면 해리성 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성 정체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기억 상실 쭉 나오는데 뭐 기억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리성의 장애에 포함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정체감, 정체감이라는 건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안정감이라고 해요. 안정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그래요. 다중성격 장애. 한 사람 안에 서로 다른 정체성과 성격을 가진 여러 사람이 존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람이 말과 행동하는 거. 영화의 아이덴티티 21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21가지의 자아가 들어가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난 웃긴 사람이야, 난 슬픈 사람이야, 뭐 이런 걸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의 틀만 잡고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기본적인 상식 내용이고 여기 나오는 거죠. 해리성 장애는 뭐 기억 상실증,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상실증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정답이 해리성 장애다. 해리성 장애 찌찌뽕.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기억 상실, 기억에 문제가 있다, 해리성 장애. 이 정신분석 관점에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가진 사람은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떤 불편한 사실들, 괴로운 현상들 이런 걸 불편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다. 이 방어기제 뭐예요? 억압이다. 억압. 또는 부인. 그게 아닐 거야. 이렇게. 억압이나 부인의 방어기제를 쓴다. 그래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억압이나 부인의 방어 기제를 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인증 갑니다. 2인증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2인증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찾으면 돼요. 2인증 나오면 항상 똑같이 나와요. 2인증은 비현실감이에요. 비현실감. 영어로 말하면 사랑과 영혼. 그래서 사랑과 영혼 뭐 저는 잘 안 봤는데 여기 뭐 사람이 있는데 이 영혼이 쭉 이탈돼 갖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2인증이라고 그래. 2인증.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평소와 다르게 낯선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낯선 상태로 뭐 영혼이 날아갔다. 뭐 그래서 비현실적 분리 경험, 영혼이 날아갔다. 그래서 뭐 육체 이탈 이런 거죠. 신체 이탈, 육체 이탈 이런 거. 비현실성, 분리 경험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각, 신체 또는 행동에 대해서 관찰자가 되는 경험, 뭐 밖에 나가서 영혼이 이탈돼서 이런 걸 비현실감 2인증이라고 한다. 2인증, 비현실감, 또 분리 경험, 뭐 육체 이탈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인증과 비현실감은 자기 자신 또는 세상과 분리된 듯한 주관적 경험으로서 지각된 통합의 실패를 의미하는 전형적인 해리 증상, 기억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전형적인 해리 증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어떤 현실 감각의 이탈,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나오면 2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인증은 뭐 이 정도로 보면 해결됐습니다. 나올 것만 보면 됩니다. 신체 증상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체 증상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뭐 이건 제가 자세히 기출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론 강의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체 증상과 관련 있는 건 뭐예요? 프로이트의 환자 안나오에 대한 여러분 예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장애는 전환 장애라고 한다. 신체 증상, 신체 장애, 전환 장애, 신체적 이상이 있는 거, 스트레스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체적 장애가 생기는 거, 신체 스트레스로 신체에 변화가 있는 거 전환 장애 뭐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 전환 장애, 찌찌뽕 이렇게 보면 또 5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별 거 없습니다. 건강 염려증,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죠. 전환 장애 또 나왔네요. 그래서 전환 장애, 신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전환 장애 또는 신체 장애, 과거 히스테리성 신경증이라고 불린 것으로 히스테리. 그럼 전환장애와 관련 있는 건 뭐예요? 신체 증상이니까 우리 MMPI2의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한의 이 중에서 건강염려증도 신체에 해당되겠죠. 1번 코드. 또 히스테리가 있을 때도 신경증 증세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히스테리. 그래서 1번, 3번 코드가 전환장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또 찌찌뽕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불고 정신분열증 이것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한다.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고 조현병이라고도 한다. 조현병 뭐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뭐 우리 시험 볼 때 기출에서 많이 다뤄봤죠.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기계환 사고와 기계환 사고는 좋은 말로 하면 괴짜예요. 좋은 말로 하면 괴짜, 나쁜 말로 하면 또라이. 괴짜 또라이 같은 이 기괴한 사고와 와야된 언어가 비울 때 왜 여기다 머리에 꼭 꽂고 머리에 이렇게 꼭 꽂고 옛날에는 시골식 그랬습니다. 머리에 꼭 꽂고 비우는 날 아니 그래서 세상이 많을 거야 세상이 막 혼자 막 이렇게 와야된 언어 이런 것들 기괴한 사고와 와야된 언어라고 하면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열형 성격장애 또 조현형 성격장애라 망상장애 뭐 이런 기타 쭉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분열증, 조현병 한 번 더 반복하면 뇌에 특별한 기질적 이상 없이 사고나 감정, 언어, 지각, 행동 등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정신장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뭐예요? 정신분열증이다 라고 하면 사고, 감정, 언어 이런 것들이 그냥 괴짜, 또라이 짓 한다 이걸 정신분열증이라 라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고 비현실적인 지각, 생각, 비현실적으로 비논리적 사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무엇이다? 정신분열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열증은 망상, 환각, 와야된 언어, 혼란스러운 언어, 와야된 행동, 긴장성, 긴장 증상, 음성 증상 쭉 이런 것들 특히 망상, 환각, 와야된 언어 이런 것들이 핵심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열증은 보통 청소년기 이후, 즉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흔히 발병하며 연령상 남성이 여성보다 빨리 발병합니다. 청소년기 이후에요.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흔히 발병한다. 정신분열증은 청소년기에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청소년기가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서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포인트 한 문제고요. 이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음성 진단은 감퇴된 정서적 표현, 무의욕증, 우둔한 정서적 표현
이런 감퇴된 우둔한 정서적 표현 나오면 무조건 음성이다. 무욕정, 뭐 욕구가 없는 거죠. 무욕정. 그래서 감퇴된 정서, 또 무딘 정서, 정서의 뭐 무딤 이런 것들은 다 음성 진단이다라고 보시면 또 한 문제 5점 먹고 들어갑니다. 또 원인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그래서 호르몬이 도파민이다 나오면 무조건 정신분열증이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시험 문제는 세로토닌으로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은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이고 정신분열증, 조현병과 관련된 호르몬은 도파민. 도파민만 나오면 정신분열증. 청소년기 이후 음성 진단은 감퇴된 우둔한 정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시면 뭐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3번 DSM-5에 의한 정신분열증, 조현병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1개월 기간 동안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 망상이나 환각이나 와야된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의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조현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와야된 행동 나오고 음성 증상들 중에서 이건 많이 나옵니다. 정서적 둔마, 정서적 둔마, 무욕증이라고 하죠. 정서적 둔마는 음성이다. 뭐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가 시작되는 상당 부분 시간 동안 뭐 쭉 나오고요. 장애의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여기도 나옵니다. 넘기시고요. 이런 정신분열증의 이런 장애는 물질, 뭐 남용, 뭐 치료 약물 중독 이런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서 효과의 기능 알코올 중독도 병명이죠. 알코올 중독 물질이죠. 술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하지 않는다. 그냥 알코올 중독증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술을 먹어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해리 증상 또는 뭐 기억 상실도 있고 또 망상도 있고 환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물질에 의한 거는 물질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물질에 의한 거는 정신분열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언어증, 무자 나오면 음성이고 정서적 둔마 나오면 정서가 무딘 거예요. 정서적 둔마 나오면 음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상, 피해 망상, 환각, 환청, 와야된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양성, 정도가 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도가 센 거고 여기는 정도가 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 둔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 정서 표현이 거의 없거나 말 표현 아주 드문 경우 또는 부적절한 정서를 보는 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어떤 정서가 메마른 거예요. 정서적 둔마는 정서가 메마른 거예요. 병적으로. 무논리증, 무언어증 말을 할 때 극히 제한된 단어만 쓴다. 무욕증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지가 부족하다. 욕구가 없다. 이렇게 보신 거. 이거는 다 이제 음성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정신분열증 나오면 계속 반복적인 설명이죠. 도파민 나오면 무조건 정신분열증이다. 문제가 도파민 나오면 정신분열증이다. 포인트 잡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정신분열증에 의한 소인 스트레스 이론. 이 소인 스트레스 이론은 많이 나옵니다. 소인은 질병소인이에요. 질병소인. 질병소인. 질병이 잠재되어 있거나 잠복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나약하거나 이런 질병소인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질병에 쉽게 걸린다. 이걸 이제 소인 스트레스 이론이다. 질병소인이 있는 사람이 특정한 질병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질병에 쉽게 걸리는 가정은 무슨
이론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소인 스트레스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벌써 기출 문제 풀어본 분들은 아 맞아 저거 기출 문제에서 봤어. 저거 기출 나왔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공부 방식, 투지 공부 방식, 완벽주의자들은 기본서 막 분석하고 6개월 동안 병 걸리고 기출문제 답 가리고 또 6개월 동안 병 걸리고 시험 보면 또 58점으로 떨어지고 이게 바보처럼 공부하는 거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임단목 카페에서 딱딱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오케이 질병 소인 스트레스 이론 오케이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이렇게 공부한.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출에 답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답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을 먼저 3번 이상 보고 기본수에서 아, 저 기출에서 나왔던 거지 한 번 더 반복하고 파이널로 반복하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첫째 기출을 먼저 봐야 돼. 기출. 답을 체크하면서 답을 가리지 말고. 왜? 답을 보는 답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왜 가려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가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 답 체크하고. 답을 가리고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한번 맞춰봐야지. 이게 교만이거든요. 답 체크하고 답을 외우는 게 공부인데 답 체크하고 답 외우고 포인트 잡고 이론에서 아 기출에서 봤지 한번 다지고 이게 공부가 완빵입니다. 나머지 뭘고 망상장애. 망상하는 거죠. 끝. 이걸 뭘 공부해요. 성격장애. 성격이 안 좋은 거 끝. 뭐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DSM-5의 성격장애 이게 시험 문제죠. 여기 이런 것만 맞히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런 거 들으려고 여러분 강의 듣는 거예요. 그래서 A군 성격장애, B군 뭐 엄청 많이 했죠. 기출에서 A군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거, 중간에 안 좋은 거, 덜 안 좋은 거. 그래서 편집성, 정신분열성, 분열형 이거는 A군이다. 다음 중 A군의 성격장애가 아닌 것은 1번 편집성, 2번 분열성, 3번 분열형, 4번 경계성. 답이 경계성이다. 경계성은 B군이다. 끝. 다음 중 C군이 아닌 것은 C군은 여러분 기억나죠? C군 강의해. C군은 강의해. 예. 강박증, 뭐예요? 의존증, 회피해. C군이다. 뭐 무조건 또 5점 맞았잖아. 얼마나 쉬워요. 편집증 성격장애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편집증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또 여기서 5점 맞는 거예요. 편집증 성격장애는 편집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신과 의심, 의심이 들어가면 편집성이에요. 편집증 성격장애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의심하니까 뭐예요? 적대적으로 보죠. 저거 나한테 이상하게 회방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저거 나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의심, 불신, 적대적 이런 거요. 불신, 의식, 적대적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편집성 성격장애다. 끝. 5점 맞았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7가지 특성 중 4가지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이런 건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임상심리사가 이제 실무에 대해서 그때 이론적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까 봐 적어놓은 거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가 돼서 또 실무에 또 필요하고 어떤 연구과제에 필요할까 봐 놓은 거지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가 체크하는 게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하세요. 제발 좀 다른 거 보지 말고요. 편집성 성격장애 다 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가 여기서 또 2번째 문제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된 방어 기제예요. 방어는 의심이고 불안이고 불신이고 적대감. 저거 나쁜 놈이야. 다 잘못되면 저 새끼 때문이야. 남 탓이지 남 탓. 그래서 투사다. 그래서 방어 기제 투사 쓰는 건 무엇이다? 편집성 성격장.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저 새끼가 이상한 놈이야. 저거 나한테 분명히 피해 줄 거야. 이런 거 피해 망상. 그래서 이런 의심, 불신 이런 거, 적대감 이런 건 투사의 방어 기제를 쓴다. 투사 방어 기제, 편집성 성격장애, 억압이나 부인 방어 기제, 정신분열증 조현증, 호르몬 정신분열증과 관계 있는 호르몬
도파민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찍으면 공부 아주 재밌습니다. 분열성, 조현성이죠. 그래서 조현성과 분열성이 있는데 분열성은 그냥 조현성 성격장애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진단 기준 보면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하고 혼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은요. 그래서 갇혀 있고 무관심하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거의 없으며 극히 소수의 활동에 즐거움을 얻고 뭐 이런 쭉쭉 이런 것들이 분열성 분열성 성격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열형 나오는데 뭐 이것도 쭉쭉 그렇게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넘기시고요. 오케이. B군 갑니다.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자예요. 반사회성은 뭐예요? 사회생활 못하고 반항아예요. 반항아. 모임 있을 때 에이씨 뭐 이렇게 욕이나 막 달고 다니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히스테리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사회 규범에 적응하지만 사회 규범에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항상 무리를 일으키고 밥 먹고 싶다고 에이씨 무슨 밥 먹어 이씨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회 규범 나오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다.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 반사회성 성격장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아주 괴로워요. 어떤 모임에 항상 안 튀고 짜증내고 승질 부리고. 뭐 쭉 나오고요. 만성적이지만 40대 이르면 현저하게 완화된대. 환자 그렇죠. 40대 이후에 40대가 이후면 나이가 먹으면 좀 철들겠죠. 좀 나이가 먹으면 좀 익어가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에이씨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40대에 이르러서 더 현저하게 증가한다가 아니라 완화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있어요. 발생. 15세 이전에 어렸을 때 아동풍의 장애, 맨날 쌈질하고 욕하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청소년기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갈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극성 히스테리 성격장애. 연극성이에요. 히스테리성. 그냥 아픈 척하고 깨병하고. 연극성 성격장애는 히스테리성은 극적인 감정 표현,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과도한 행동. 나는 외모가 중요해. 이런 노래가 우리 애는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22,000만 히스테리. 뭐 나만 바라봐. 자기야 나만 바라봐. 나 아파. 뭐 이런 거. 연극성 히스테리 성격장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애정과 보살핌을 이겨내서 자해나 자살 위험도 보이기도 한다. 연극성 히스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고요. 오케이. 경계성 성격장애. 이것도 비군에 포함된 경계성 성격장애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라고 하면 답이 B군. 이게 시험 문제 또 한 문제 나옵니다. 또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경계선이라는 게 성격이 안정적이지 않고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정성, 대인관계나 자기상 또는 자기상의 극히 막 이 정서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신경직적 상태와 정신병적 상태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계. 안정적이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위태롭다. 그래서 극적인 막 조울도 있고 양극단도 있고 이런 겁니다. 뭐 충동적이고 논쟁적이고 뭐 이런.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복잡한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보면 안 돼요. 쭉 읽어보고 이 문제 경계성 성격 장애란 성격 유형이 매우 불안정하여 즉 정체감이 없으므로 왔다리가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조증이고 이렇게 해서 성격이
안정함이 없는 상태를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뭐 자기 나는 잘났어 이런 걸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한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 시군이 있죠. 시군의 회피성 성격장애는 회피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해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나왔죠. 또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시험 문제의 문항에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우니까 피하겠죠.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회피성 성격장애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공포증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회공포증, 무대공포증이죠. 의존적 성격장애, 의존하는 겁니다. 특히 볼 거 없고요. 강박적 성격, 강박증, 아까 설명했습니다. 저번 강의에. 급식 및 섭식장애, 그렇죠.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급식, 먹는 거죠. 잘 처먹자. 이게 급식, 섭식이죠. 그래서 잘못 처먹는 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식증, 먹으면 안 될 걸 먹는 거, 먹으면 안 될 걸 먹는 거, 종이, 흙 이런 걸 먹는 걸 이식증이라고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성 식욕부진은 몸이 살이 찔까봐 안 먹는 거예요. 몸무게가 40kg인데도 나는 너무 뚱뚱해 안 먹는 거예요. 삐쩍 말랐는데 안 먹다가 남이 안 볼 때 볶음밥, 비빔밥 시켜갖고 잔뜩 처먹고 설사약 먹고 설사약을 하지라 하죠. 설사약 먹고 또 설사 쭉 한 다음에 또 굶다가 또 처먹고 이런 걸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식증이라고 따지 연이어서 식사를 거부한다. 거부하다가 그래서 이 신경성 식욕증은 이렇게 뭐 폭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폭식을 할 때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식하고 화제, 설사약 먹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신경성 폭식증은 반복적인 폭식 행동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 보상 행동도 뭐예요? 화제죠. 화제. 이것도 설사약 뭐 이런 것들은 좀 상식이니까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성 관련 장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 관련 장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성불편증이다. 성불편증은 성전환증이다. 남자는 여자가 되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한다. 이걸 성불편증이라고 한다. 성기능장애는 성에 대한 기능성 장애다. 성도착장애는 변태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시고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불편증은 동성애와 관계에 있다 나옵니다. 성불편증은 동성애와 관계없다. 성을 바꾸는 거지 동성애와는 관계없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편태. 이 성편태 중에서 바바리맨, 노출증. 이 노출증은 성행위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바리맨, 노출증은 성행위보다 노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답입니다. 성도착증이 성변태죠. 관음장애, 노출장애 나왔습니다. 노출장애는 성적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과 성행위를 하려는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노출장애는 낯선 사람과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나오고요. 접착 마찰장애, 도착장애죠. 그래서 성기나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접촉한다. 무엇입니까? 성마찰장애다. 접촉 마찰장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애물 장애, 물품 음란 장애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속옷, 스타킹, 신발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모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애물 장애, 물품 음란 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불편증 또 나왔죠? 맨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불편증 나오면 성전환증,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물질 관련 명예입니다. 물질 관련 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물질은 뭐 물질 관련이죠. 그래서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아편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편류에 해당하는 거, 아편류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몰핀, 또 헤로인, 또 뭐 쭉 보면 뭐 펜타닐,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몰핀, 헤로인, 펜타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알코올 의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코올 의존의 4단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의 3단계 제1단계는 전 알코올 증상 단계 사유적 목적으로 음주를 즐기는 알코올 증상의 전 단계 전 알코올 증상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전조 단계 술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전조 단계 결정적 단계 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서서히 상실되는 것을 이렇게 상실되는 겁니다. 이제 병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성 단계 알코올 중독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다. 그래서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알코올을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후유증 이걸 알코올 유도성 장애라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 사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함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 사용, 뭐 알코올 오용, 알코올 남용 이런 것들이 알코올성 유도성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 오용, 남용 사용이 많이 사용하면 남용이에요.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코올성 유동성 다음 중 알코올 유도성 장애와 관계없는 것은 1번 알코올 중독, 2번 알코올 금단, 3번 알코올 오용, 4번 떡볶이. 그럼 답이 떡볶이죠. 이 정도로 보여.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건 시험에 뭐 나오면 뻔히 알아요. 파괴적 충동절 아주 이런 아주 그냥 이 품행 아주 못된 이런 품행 장애 이런 거.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와 관계 있다. 그래서 성격이 사회적으로 파괴적이고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파괴적이고 뭐 충동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파괴적 충동 조절 품행 장애 이렇게 포인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정서상 행동상 자기 통제가 문제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힘을 위한 등 이런 뭐 정서상 행동상 자기 통제가 안 돼요. 폭력적이다. 파괴적 충동 조절 장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다 보면 되고 품행 장애 뭐 같은 맥락이에요. 품행 장애는 아동, 청소년기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기에 뭐 침뱉고 욕하고 이런 품행 장애가 나중에 반사회성 장애로 발전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경 발달 장애, 신경 발달 장애는 뇌와 관련이 있으면 그래서 뇌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주의력 결핍, ADHD, 뭐 운동 장애, 이런 학습 장애 이런 뇌와 관련된 치매 이런 것 같이 뇌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도 지적 장애 수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경도 또는 가벼운 정도 지능 수준이 IQ 50에서 55에서 70 미만까지로 전체 지적 장애의 85%, 85% 많죠. 일반 많으니까 센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일반적인 거다. 그래서 경도다.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지능 수준 IQ 50에서 55에서 70 미만까지로서 전체 지적장애의 85%를 차지하는 것을 지적 수준의 수준이 몇 단계입니까? 하면 답이 1번의 경도 가벼운 정도다.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거는 이제 정답이 맨날 1번만 나오지만 이건 또 살짝 응용 나올 수 있으니까 지능 수준 IQ 35 사이에서 55까지의 전체 지능 장애 수의 10%를 차지한다 하면 중간, 중도다라고 보시고요. 지능 수준 IQ 20, 25에서 35까지 전체 측정의 약 3%, 4%라고 3%, 4%라면 고도, 중도다. 또 심도, 체중 중도 아주 심한 정도, 심각하게 심하다. 지능 수준 IQ 20, 25에서 전체 지능 수준 약 1%, 2% 나면 심도, 3%, 4% 나면 고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포인트만. 10% 나오면 중도, 85% 나면 경도. 자폐 스펙트럼 갑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폐는. 자폐 중에서 조금 체크할 거는 자폐는 분류 기준상 자폐성 장애가 있고요. 아스퍼거 장애, 아스퍼거라는 말이 나오면 자폐와 관련이 있다. 아동기 붕괴, 뭐가 정체성이 붕괴되어 있다. 그래서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자폐성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과 관계 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넘기고요. 여기도 넘기고요. 여기도 넘기고요. ADHD, ADHD 시험에 꼭 나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결핍된 겁니다. 이 주의력이 결핍된 원인은 무엇이냐? 어디랑 관련이 있다? 전두엽에 관련이 있다. 실행증, 충동, 조절 이런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 전두엽 나오면 답이 ADHD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관계 있는 것 전두엽이다. 이것만 알아도 5점 또 먹고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다 크게 볼 거 없고요. 좋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이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볼 거. 틱장애를 다른 말로 뚜렛장애라고 한다. 어떤 틱, 이런 장애가 뚜렛장애다라고 운동 틱,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인지장애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신경인지장애 나오면 뇌와 관련이 있다. 뇌 기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뇌와 관련 있는 치매, 선망, 치매, 기억 상실, 인지장애 이런 것들 다 뇌와 관련 있는 거다. 신경인지 나오면 뇌다. 이렇게 나오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나오면 선망 나오죠. 분리 선망에서는 또 선망, 치매, 기억 상실, 인지장애 이런 인지, 뇌와 관련 있는 것을 인지 신경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잡으시면 여러분 너무 깊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깊이 가면 진짜 이상 심리학 걸려요. 이상 심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만 딱딱 잡아도 무조건 패치겨도 60 이상은 나옵니다. 많이 공부하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